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긴 공포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읽기 전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민호라는 젊은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주로 밤에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그의 친구로부터 오래된 중고 노트북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노트북은 외관은 낡았지만 성능은 꽤 괜찮았고 글쓰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처음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민호는 그 노트북 안에 기묘한 이야기 모음집이라는 이상한 폴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 파일이 있었고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도시 전설이나 잘 알려진 괴담들이 적혀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더 기묘하고 불길하게 변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 결말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끝맺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유난히 이상한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낡고 버려진 건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건물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채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방 창문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바람 때문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실제로 문서에서 읽은 것과 흡사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긴 복도를 걷다가 그는 무엇인가 그를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을 떼려는 순간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을 보고 싶니? 깜짝 놀란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려던 민호는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녹슨 철문이 하나 있었고 민호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쪽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민호는 그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에는 그가 노트북에서 읽었던 모든 이야기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는 항상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책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그 노트북을 다시 켜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신이 방문한 기억이 없는 장소의 사진이 핸드폰에 찍혀 있었고 무언가가 그를 항상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학교 교수에게 이야기를 하자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노트북 버려야 해. 그건 단순한 글이 아니야. 듣자 하니 그 노트북은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하더군. 주인을 바꾸면 바꿀수록 이야기는 계속되고 이야기 속 주인은 결국 사라져버린다고 해. 민호는 그 길로 노트북을 버렸지만 밤마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는 그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끝을 보고 싶지 않니? 민호는 마침내 그 공포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고 그 낡은 건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 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이름만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결코 그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곤 합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공포와 흥미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직 서늘한 바람이 불던 가을밤,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낡은 고택에 머물고 있었다. 도심에서의 번잡함을 피해 잠시 쉬고자 찾아온 이곳은 몇 년 전부터 빈집으로 남아있다. 다시 단장된 곳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시작된 좁다란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소복히 쌓인 낙엽 위로 내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고택은 생각보다 큰 편이었다. 크고 작은 방들이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이 집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한때 이 지역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 살았으나 불행한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날 밤 짐을 풀고
여기저기 둘러보던 나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다. 늦은 저녁이 되어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이내 붉은 장대비로 변했다. 창밖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은빛으로 하늘을 가로질렀다. 비에 젖은 공기가 한층 더 싸늘했다. 불을 끄고 눕자 고요함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꼭 발자국 소리 같았다. 똑. 변경이가 싶어 몸을 일으켜 귀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시 눕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쥐라도 있나 싶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쥐가 낼 법한 바스락거리는 소리 대신 일정한 간격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평소라면 겁을 먹었을 테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발소리가 들리던 복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먼지 쌓인 바닥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발자국 흔적만이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어떤 여인이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빗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비에 젖어 아무런 표정 없이 애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며 서둘러 밖으로 나가 그녀를 찾았지만 그 자리에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끈질기게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낮에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식은땀이 흘렀다. 정체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힌 나는 마을의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집에는 원래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지. 오래전 그 집에서 사고로 사망한 가족이 사라지지 않고 남은 소리라네.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집과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라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았다. 몇 날 밤을 더 잤지만 그 소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밤 꿈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돌아가지 마. 아직 이 집은 너를 기억해. 그 말 뒤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내 등 뒤에서 축축한 빗방울이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이후로 그 집에는 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마치 집이 다시 정적을 찾은 듯 그 흔적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발자국 소리에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다. 마치 그 집이 무언가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이사를 온 직후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었고 바로 뒤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막연한 속삭임 같은 것이 홀이 울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누군가 TV를 켜놓고 잊어버렸나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천천히 방을 나와 거실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소리는 우리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숲 쪽에서 말이죠.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호기심이 더 컸던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숲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마다 그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겪고 있는 이상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주의를 끌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숲에는 전설이 있어. 옛날에 그 안에서 실종된 사람이 많았다. 여러 해 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왜 사라지는지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지. 하지만 어느 날 그 마을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이 숲속에서 의미 모를 속삭임을 들었다고 기록돼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소리가 그 전설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무슨 대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외출을 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청명한 낮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낮에도 그 속삭임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놀란 저는 밖으로 나가 핸드폰으로 그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땅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녹음이 실패했을 거란 예상을 깨고 놀랍게도 녹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같았습니다. 그 음성 뒤에는 점점 더 이상한 소리가 섞였고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숲 쪽으로부터 들려오던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핸드폰을 통해 녹음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차가운 바람과 정체불명의 속삭임이 다시금 떠올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곤 합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숲의 전설이 있던 마을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에 걸쳐 조사한 끝에 흥미롭고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 중 몇몇은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설과 저의 경험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 속삭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궁금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끔씩 그 숲 근처를 걸어다니며 그날 밤과 같은 속삭임이 다시 들려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리고 마치 숲은 언제라도 저를 그 안으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날이면 저는 결코 짧지 않은 밤을 무사히 넘기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